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의 경영학, 항우의 실패는 무엇으로 비롯되었나? 제11편 11번째 시간.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인재 경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항우의 실패는 무엇으로 비롯되었나? 라는 주제를 통하여 리더가 어떤 그릇으로 인재를 품어야 하는지를 항우의 사례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결국 리더에게는 승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두뇌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초나라와 한나라 쟁패는 초한지로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접한 내용일 것입니다. 초패왕 항우는 한신이 이끄는 한나라의 군대에 쫓겨서 그의 애첩 우희와 이별을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유명한 패왕별이의 한 장면으로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희는 항우의 칼로 자결을 하고 또 항우는 자녀 군사를 데리고 초한쟁패의 승부가 결정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우는 사실 유방보다도 세력 면에서나 전투에 관한 개인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유방보다도 훨씬 우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방에 비하여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포용력과 인재에 관한 활용 능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전략적인 두뇌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다툼에서 얻게 되는 승리에서의 농공행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공행상은 공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 알맞은 상을 주는 행위로서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만큼 모든 리더에게 가장 골치 아프고 예민한 대목이기에 정치적 두뇌가 발달하지 않으면 몰락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항우가 실패한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항우는 서초 왕국의 수도를 전국 통제가 용이한 전력적인 위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고향에 가까운 팽성에 정한 일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개 왕국의 국왕을 통일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항우 자신의 입맛에 따라 봉한 일도 있습니다. 또 한나라 출신의 걸출한 전략가인 그 유명한 장량을 유방에게 달려가게 한 일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충원을 한 자기의 수하 채생을 솥에 삶아 죽인 일 등으로 그릇된 리더의 자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책 중에 하나는 몇 차례나 훌륭한 계책을 항우에게 올린 한신을 알아보지 못한 일 등이 있습니다. 또 그렇고 항우의 책사이며 유방을 제거할 기회를 수차례 만들고 또 가능한 책사 범증을 내친 일은 항우 리더십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보여집니다. 항우는 유방보다도 8대2 정도의 월등한 전력을 보유하고도 초한쟁패의 패배자가 된 이유는 인재에 대한 그 자세가 결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우의 성격은 매우 급하고 또 잔인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였기에 좋은 인재들을 놓치고 또 결정적으로 정치적 두뇌인 전략적이고 전력적인 두뇌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믿고 맡길 줄 아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또 맡겼으면 믿어야 하는 신뢰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신뢰를 통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일과 권한을 부여한 후에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유연함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방에게 패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항우의 자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기업의 흥망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운영체계의 절대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생태계에 뒤처지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의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의 몰락에서 기업이 갖는 기업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결부시켜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도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인터넷 환경의 리더로서의 자리는 결국 구글이라는 새로운 절대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막연하게 모바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하여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던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고수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을 포용력을 통하여 끌어안지 못하고 선안의 모바일 생태계를 놓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의 구글에게 뒤처짐으로써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던 IBM의 몰락의 길을 뒤따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한 개인의 리더십과는 또 다른 결로서 소비자 패러다임의 생태계에 대한 기업의 리더십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의 절대 강자로서 노키아의 몰락도 역시 기업으로서의 리더십이 그 기업의 위상에 따른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만으로 통신 기능의 휴대폰의 경쟁력을 정의한 편협함이 통신과 인터넷의 결합을 이룬 스마트폰에게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항우와 같이 절대 우위의 전력으로 유방과 같은 융합이라는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에게 패배한 일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소비자 사용 편의성으로 무장한 리더십에 패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유연한 인재의 활용입니다. 해당 생태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 후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소비자 패러다임이라는 지고지순한 경지에 대한 유연한 대처의 부족함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노키아라는 거목을 해당 시장에서 뒤처지도록 한 것입니다. 바로 기업의 리더십에 대하여 새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께서도 개인만의 리더십에 대한 지혜도 때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경영하는 산업의 필드에서 기업이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리더십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있기에 결국에는 그 결정권자의 리더십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겠지만 기업은 기업체로서의 리더십도 또 항상 소비자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감지해서 늘 유연한 대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 1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